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, 머니클래스.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. 예적금 이자 더 받는 마법의 재테크. 지난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예적금 가입이 큰 인기였죠. 하지만 최근 예금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은행에 넣지 말고 차라리 이 돈으로 투자를 해볼까? 근데 지금까지 넣은 게 아까운데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금리가 떨어졌어도 저축은 여전히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. 지치지 않고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도 저축인 것 같긴 한데 아까 보니까 이제 지난해 예적금 가입 열풍이 있다가 요즘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이거 빼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. 저축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? 우리가 금리 인상 이제는 막바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고 생각들이 들면서 자금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제는 저축보다는 투자가 나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4대 은행의 이제 예적금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일단은 멈추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. 미국에서는 연 6%의 기준금리도 이제 우리가 적지 않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라가거나 혹은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낮게 이제 천천히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저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축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. 중저꺾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적금 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좀 돈이 덜 붙으면 의지가 안 생기기도 해요.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도 높은 금리 주는데 혹시 없나요? 목돈을 좀 어디 넣기 좋은 데 없느냐라고 하셔서 다들 요즘에 상호금융사를 많이 찾으십니다.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상호금융은 아직도 시중은행 대비해서 예적금에 대해서 좀 더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예적금을 비교할 수 있는 어플인 마이뱅크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요. 아직도 상호금융 쪽에서는 5% 중반대의 금리를 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이뱅크를 비롯해서 다양한 예적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확인해 보시고요. 금리가 좀 비교적 높은 상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호금융권의 예적금을 가입하면 좋은 점이 금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뭔가요? 바로 우리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.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적금을 가입을 하고 나면 이자에서 15.4%의 우리가 세금을 걷어갑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예금을 들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때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라면 15.4%의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15만 4천 원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. 세금으로. 그럼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84만 6천 원입니다. 기껏 1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무려 15만 원이나 떼간다니 이거 좀 야속하기도 한데요. 상호금융권의 예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 15.4%의 세금이 1.4%로 낮아지기 때문에 100만 원 기준으로는 14,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98만 6천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14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 약간 상호금융은 제가 좀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 은행보다는 약간 좀 불안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럴 때 우리가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,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. 5천만 원?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만 저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시중은행
예금과 상호금융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시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지만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자체 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해줍니다.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는 건 동일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아까 서두에 마법의 재테크, 마법이라는 말을 사실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럼요. 그 정도로 좀 자신 있게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금액을 예적금으로 넣는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뭔가요? 일단 우리가 적금의 유형을 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네. 적금은 정기 적금과 수시 적금, 즉 자유 적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네. 있습니다.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되는 방식이고요. 네. 그리고 자유 적금은 날짜도 자유롭게 그리고 금액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저축 방식입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이 마법의 방법은 바로 정기 적금에 해당이 되는 얘긴데요. 아, 네. 정기 적금은 우리가 설사 돈을 좀 빨리 납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. 뭐 이자를 더 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만기일이 당겨진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반대로 불이익은 있습니다. 우리가 꼬박꼬박 예를 들어 15일에 저축을 해야 되는 걸 네. 17일, 20일에 늦게 저축을 하게 된다면 만기일도 늦춰지고요. 아.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식화를 해본다면 우리가 빨리 저축한 만큼 조금 늦게 저축을 한다면 이게 토탈의 합계로 만기일도 달라지지 않고 아.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식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선납 이연 방식입니다. 선납 이연 방식. 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납은요. 불입 예정일, 즉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되는 예정일보다 빨리 넣는 걸 선납이라고 하고요. 네. 늦게 넣는 걸 이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요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네. 적금과 예금을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건데요. 네.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건 선납 일수가 이연 일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. 즉 빨리 넣는 날이 늦게 넣는 날보다 같거나 빨라야 한다, 그러니까 많아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선납 이연 방식을 활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네.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개월을 넣는다면 늦게 낸 날이 뭐 6개월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, 그죠? 아, 네, 맞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정확하게는 날짜로 일수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네, 거기 네. 때문에 선납 일수가 더 많아야 된다. 아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네. 거고요.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이제 방식을 좀 설명을 네네네. 드려보도록 할게요. 선납 이연 방식 중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식이 총 두 가지입니다. 네. 6, 1, 5 방식이 있고요. 1, 11 방식이 있는데요. 네. 6, 1, 5 방식은 가입한 첫 달에 적금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요. 네. 그리고 7개월 됐을 때 1개월치를 넣고요. 마지막 달에 5개월치를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. 아하. 네, 그래서 우리가 5개월 선납, 4개월 이연이 되는 방식이 6, 1, 5 방식이고요. 그리고 1, 11 방식이 있는데요. 1, 11 방식은 납입하는 첫 달에 우리가 1개월치를 납입하고요. 네. 그리고 7개월 차에 11개월분을 다 납입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1, 11 방식이고 5개월 이연, 5개월 선납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. 아하.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연 한 개 넘지 않았어요, 그죠? 네네. 선납이랑 같거나 커야 되는. 그러니까 선납을 신경을 잘 써야겠네요, 네, 그죠? 맞습니다. 아하. 근데 이렇게 선납을 하고 나면은 원래 넣었어야 될 목돈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. 아, 네네네. 이때 우리가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이자 혜택을 챙기는 겁니다. 아. 그게 바로 선납 이연 방식의 장점인 건데요. 네. 우리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확 와닿으실 것 네네네. 같아서 요 계산을 항상 네, 잘해주잖아요. 맞습니다. 네네. 이제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요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돈 3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네. 해볼게요. 이때 제가 연 5% 금리에 1년짜리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1, 11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러면 첫 달에 250만 원을 먼저 저축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계속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가 7개월 차에 2,750만 원을 저축을 할 거예요. 한꺼번에 넣어요? 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금을 넣는 거랑 동일하게 만기도 달라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달라지지 않잖아요.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액은 세후 기준으로 약 69만 원입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선납을 하고 나서 나머지 목돈을 정기 예금에도 넣을 수 있다.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2,750만 원을
6개월 동안 정기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따로 받을 겁니다. 아. 그리고 6개월짜리 만기 예금에 넣어서 연 4%짜리에 가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46만 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3천만 원 목돈이 있는데 그거를 다달이 내지 말고 나눠서 내지 네. 말고 처음에 250만 원 넣고 나머지 2,750만 원 갖고 있다가 요거를 어차피 7월에 내가 낼 거니까 네. 그 7월 되기 전까지는 다른 예금을 가입해서 넣어놓는다. 네, 맞아요. 6개월 동안 그 이자를 또 받는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상품 하나를 굴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2개의 상품을 굴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자를 더 챙기는 게 바로 선납 이연 방식의 핵심인 거고요. 아.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토탈 약 115만 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무려 46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죠. 야, 그러니까 조금만 계산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잘 넣으면 그냥 1년 안에 46만 원을 더 버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야, 이거 왜 몰랐죠? 선납 이연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마법이라고까지 해서 보기엔 되게 좋은데요. 혹시 주의해야 할 점 없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세요.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다. 네. 이게 모든 정기 적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. 우리가 약관을 보통 잘 안 챙겨 보시는데요. 약관을 잘 읽어보면 선납 이연 방식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 저축의 입금 지연에 관련해서 네.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는데요. 마지막 달에는 앞서서 저축한 금액의 절반까지만 저축이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약관들을 써두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선납 이연이 가능하겠구나, 불가능하겠구나 이 내용을 약관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아니면 혹시 뭐 창구에 직접 가거나 상담사 통화를 해서 좀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도 되겠네요. 물론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